통일부가 어제 탈북민 6,351명을 설문조사해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여성들 위상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띕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북한 사회에서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이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응답자들의 93.1%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이 접경, 비접경 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평양에서는 석탄, 전기, 난방 연료 사용 비율과 개인 수도 비율이 각각 68.7%, 65.7%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 접경 지역에서는 나무 연료로 난방하는 비율이 72.7%에 이르고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20.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당국의 배급제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감소하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과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기를 먹고 살게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네,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개인 간 주택 매매인데 오히려 활발하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판매 경험자가 인식하는 당국의 주택 매매 통제 수준과 관련해서 통제가 미미했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난 건데요. 북한에서는 또 이른바 역세권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은 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입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요. 이 또 북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층에서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한류 열풍이 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도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이들 가운데 83.3%로 늘었는데요. 이들은 TV 수신기는 물론 USB를 활용해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로 본 영상물은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71.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23.1%의 순이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김정은 정권의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도 확인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는 최근 탈북민의 56.3%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여성들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까? 네, 경제활동에서 여성 참여가 늘면서 여성 지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남편과 위상이 동등해졌거나 남편보다 높아졌다, 또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을 합하면 무려 70%에 육박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내에서는 남편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의 낮 전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하한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 여성에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한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또 여성을 주로 겨냥한 복장 단속이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북한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도 평양의 경우에 30살 이후 결혼했다는 응답 비율이 34%로 8%대에 그친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최근 더는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나라 관계로 보겠다며 자극적인 발언과 군사적인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통일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한민족, 한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을 흡수통일하겠다던 김일성, 김정일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마저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남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북한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악법을 도입해 남한 문화를 막아봤지만 북한 MZ세대가 우리 문화에 쉽게 접근하면서 체제 붕괴의 위협 요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립해 북한 주민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가 대일주의 한참 하다가 제발 좀 따로 살자, 우리 좀 내버려 달라라고 했고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을 3, 4년 이상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다른 나라, 교전 국가로 규정하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을 던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 등에서 제한적인 도발이나 백령도 등 서해도서에서 민간을 상대로 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거 서독이 동독에 두 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정책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에서 전력난으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미국 북한 전문 매체 보도가 나와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설에서 전력 문제와 열차 운행 안전성을 강조한 것도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함경남도 단천 부근 고갯길에서 열차가 전복돼 수백 명이 숨졌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금골로 가던 열차가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차가 폭소를 뚫고 해발 700m의 리파역으로 가다가 높은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뒤편 객차 7량이 탈선해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간부용 상급 열차 2량은 탈선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타고 있던 7량은 뒤집혀 대부분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한 차량의 좌석이 60개씩이라 사고로 전복된 7개 차량에 탔던 주민은 4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가 난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하며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방송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력난 해결과 열차 수송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를 끼고 있는 도시군들에서도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제때 보장하여 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가는 철도 운행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기가 아닌 내연기관으로 운행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눈이 많이 오면 보통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앞서 심리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심리 결속
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10대 소년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네. 12년의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거든요. 네.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정책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북한에서 그런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상상을 드라마 하나 초월하는 봤다고 12년을.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동안 제가 이런 뉴스를 이제 20년 이상 봐왔지만 예.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비디오가 저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2020년 12월에 북한이 지금 저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어요. 예. 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르면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 사형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다라는 게 북한 전문 매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와 유사한 보도가 나왔고 이번에는 비디오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관철하기 위한 주민 교양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은 북한 주민 전반적으로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몰래 많이 본다면서요? 몰래 많이 보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본 시청한 경험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예. 남쪽에서 이제 학술단체에서 추정하는 거는 80%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시청을 한 경험이 있다. 한 번 이상. 거의 다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 주민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특성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사형이라든가 16살짜리 소년들에게 12년 노동형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질 것인가 아니면 불만을 갖고 대들 것인가 예. 고민해 봐야죠. 제가 볼 때는 민심 위반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예전에 2003년, 2004년에도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죠. 2002년 7월에 그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장을 이제 뭐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봤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거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제 진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제 진압의 결과가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계속 나는 거죠. 할 수 없이 시장을 인정했습니다. 뭐 시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예.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위반할 조짐이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수능을 한 거죠. 예. 저는 이번 반동문화사상 배격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결국에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